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삼 다이어트 챌린지 22일차 출첵과 진행을 하고 있는 일부 진행하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 엄태호입니다. 자, 오늘 일부를 야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태국 방콕인데요. 오늘 태국 방콕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호텔로 가장 최상의 서비스와 이 호텔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호텔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슬리밍고 우리 앱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또 이제 베트남어와 홍콩어도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습관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사용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걸 계속적인 의견도 주시고 또 뭐 개선 사항 또 이런 기능들에 대한 추가 사항 이런 것들을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국민 앱 중에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우리 메신저 앱이 당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앱을 또 사용하고 생각해 봐야만 우리들이 이 앱을 가공할 수가 있어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면 우리들이 또 이걸 방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때 나중에는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하루에 한두 번쯤은 사용을 하시는 그런 애장하는 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용자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과 또 건의, 의견 개진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삼 다이어트 챌린지 오늘 22일차 출첵과 함께 진행하는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 이제 접어들었고 오늘 2일째인데요. 어제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서 오늘 9월에 유대사소라고 하는 큰 테마를 가지고 오늘 다산의 인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힘이 있는 사람, 또 지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고개 숙일 줄 안다. 겸손에 대한 이번 달의 핵심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티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9월은 다산이 이야기하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늘 배우는 또 학생으로서 우리들이 이 다산의 메시지를 함께 실천해보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2일 이대사소의 문장. 오늘은 과의불개 시위가의 논어의 말씀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라고 논어에서 공자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른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만큼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 또는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또 나보다도 학창 시절이든 어떤 삶의 순간에서 열등했다라고 기억에 남아있던 어떤 사람에게 우리들이 바른 소리, 고지곳대로 또는 볼멘 소리, 또 뼈 있는 말,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언짢아진단 말이죠. 언짢아져요. 왜? 내가 그보다 뛰어나고, 그보다 어른이고, 나이도 많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마음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의 마음과 관점을 항상 놓쳐버리고, 항상 위에서 고정된 상태에서만 생각하는 틀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직장의 상사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어른이든 가정의 부모든 또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윗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어른이라고 인정받는 분들일수록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는 실수했던 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 또 공정한 사회,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공정, 정의가 실현해가는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오늘 다살의 메시지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그 길이 멀다고 해서 거꾸로 걸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치에, 도리에, 방향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어, 이 모순들에서 우리들이 또 아닌 걸 알면서도 막 밀어붙이는 어거지를 피우지 않습니까? 어기장 부린다라고 얘기하죠. 어른들일수록 어기장 피우는 거 참 꼴불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어른다움을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또 아랫사람들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또 한 번 내리물림하는 대물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동안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제 21세기를 넘어서 2024년에 접어들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고 AI가 전 세계의 어떤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었는데 구태연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의 품질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달에 겸손을 오늘 실수하는 거, 실수를 했다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한 겸손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과 같이 나눈 주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다이어트 챌린지든 출첵이든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직업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든 우리가 그걸 삶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여지껏 우리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하다라는 것을 자주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오늘 핵심인데요. 이제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 먼저죠. 생각을 가집니다. 생각을 가지면 마음을 먹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음을 먹어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앞과 뒤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결국 생각을 하든 마음을 갖든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 주체가 뇌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뇌는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꾸준히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뇌는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만 중요하고 어른들은 안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관념이 우리 지금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의 사고방식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뇌를 조종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또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안 해요. 학교에서 안 배웠고 내가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고 어떤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요즘에 그 사회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에 이어서, 또, 그루밍 범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루밍 범죄,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상대를 장악해서 조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을 착취하든지, 금전을 착취하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든지,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봤을 때,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범죄 용어로 그루밍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심리적으로 그의 감정을 지배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들이 우리들이 노출되는 까닭은 사람의 뇌가 이 생각과 마음에서 따르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금융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재테크나 투자 쪽으로 들어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나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 큰 범죄, 펀지 사기라든지, 금융 다단계라든지, 뭐 유사수심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범죄들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짜 비트코인으로 폰지 사기 당하는. 최근에도 대한민국에 뭐 이런 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 발생한 사람들을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 교수고, 박사고, 뭐 고위공직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능보다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뇌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부터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부터 출발하듯이 우리들이 오늘 하는 말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잘 쓰는 말들, 우리는 요즘 통화나 말하기보다는 텍스트로, 즉, 메시지로 많이 남겨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톡을 여러분들의 지인 5명 내지 10명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한번 쭉 최근 일주일 거를 한번 시간 날 때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보이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어가 디폴트인 사람들도 있고 아 나는 안 돼. 아 짜증나. 오늘 나 왜 이래?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오늘부터 9월에 이제 시작인데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지난달에 뭐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 또 영업을 하는 분들, 또 회사에서 또 일정 부분의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시험을 치든 뭐 우리가 어떤 매출의 결과로 평가를 받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듯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 정말 지난달 잘했어. 오늘 9월달 시작됐는데요. 8월에 뭐 더웠는데 참 열심히 했어. 그리고 결과가 네 계획만큼 되진 않았지만 한 60%는 한 것 같아. 참 잘했다. 참 잘했어. 괜찮아. 이번 달에 60%, 지난달 60% 했으면 이번 달에 80% 한번 해볼까? 그게 성장이잖아. 이번 달에 40% 하는 것보다 낫잖아. 80% 하는 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번 달에 이제 또 방향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마음을 먹게 돼요. 마음 먹어볼까?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걸 하고 결과를 이뤘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내가 지금 마음 먹어서 성취해낸 결과물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미리 시뮬레이션 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감정이 들까? 그럼 그 감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행동을 선택해요. 그때 비로소 행동을 선택합니다. 제가 지금 태국의 방콕에 이 라펠라 호텔에 와 있어요. 카펠라 호텔, 카펠라 호텔. 아, 갑자기 막 지금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카펠라 방콕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좋은 호텔이고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은 카펠라 호텔에서도 이 안에 어떻게 풀빌라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라고 해서 안에 수영장, 작은 미니 월풀 수영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3층에밖에 없어요. 자, 이런 방도 하루에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떤 사람들의 월급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돈을 너 왜 그렇게 쓰면서 사치를 하니? 근데 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경험한 만큼 아웃풋이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근데 제가 더 많은 경험과 이런 데 돈을 쓰게 될 줄은 저도 지금은 생각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과 감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 외국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항상 저렴한데, 싼데, 뭐 잠만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의 자존감과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의 크기도 결정을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할 때도 제가 생각의 크기가 딱 그만큼만 정해져요. 한계지어져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때도 저는 이마만큼의 단어와 이것만큼의 생각의 크기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면 제가 크기가 자꾸 작아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의 크기를 늘리고 저는 물건을 사는데 지금은 좋은 물건을 사는데 아끼지 않아요. 근데 싼 거, 뭐 여러 개 이렇게 막 좀, 필요하지 않은데 사치를 하거나 아니면 저렴해서 여러 개를 사두거나 이런 소비를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학습 이후로 그 방식이 편했는데 그런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 먼저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산 것들이 품질이 좋지 않고 오래 가지 못하고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감하게 하나를 사도 오래 쓰고 값비싸지 않아도 좋은 품질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마음을 먹고 행동했어요. 그런 감정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을 소비하는 방식과 삶을 영위하는 방식과 삶을 소유하는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월요일에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오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도 이렇게 높은 품질로 누릴 수 있는 생각을 했고 이런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감정을 느낄까를 생각을 해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들고, 그걸 인해서 나는 어떤 발전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행동이 기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하는 방식,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공부를 잘하는 방식, 다 똑같더라고요. 이 방식을 그냥 삶에 대입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기술적인 차이점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는 것부터 다다라는 것까지는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생각을 해야죠. 이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적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적어야 돼요. 적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엄태우는 카펠라 방콕에서 멋진 2박 3일의 짧은 연휴지만 최상의 연휴를 보내고 충전하고 다시 오늘부터 열심히 달린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해야 될 계획들을 지금 쭉 세우고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높은 품질의 휴양과 서비스를 누리고 이 감동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할 겁니다. 그렇게 전달돼서 저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저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서비스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일까? 내가 경험한 서비스는 이 정도 사원의 서비스였는데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럼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누군가가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의 생각이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그의 결과를 상상하면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 실행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 해보면 저와 같은 감정, 저와 같은 성장들을 함께 누리지 않을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첫 번째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서 내 생각을 바꾼다. 내 생각은 나는 세상에 무한한 자원을 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뇌는 내 방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하게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게 내 성격이 되고, 성격을 조심해라. 그게 내 세상이 되고, 내 삶이 된다. 그대로 내 틀을 가지고 내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갇힌 세상, 닫힌 세상, 제한된 세상, 고정된 세상, 불변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잖아요. 나는 왜 늘 싼 것만 찾아야 됩니까? 난 왜 맨날 아끼고 아껴야 됩니까? 난 왜 고장을 전전하는 자동차를 타야만 합니까? 나는 왜 항상 월세 걱정하고 돈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뭐부터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잘못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오늘부터 저와 만난 이 순간부터 우리 슬리민고와 연이된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과정은 그 여정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남이 해줄 순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러면 좀 안 돼? 어? 월요일 아침에 카펠라 방콕에서 조식 먹으면서 프라이빗한 곳에서 쉬면서 생각도 하고 사업 기획도 하고 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면서 대충전을 하면 저런 삶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살면 되죠. 왜 안 돼요? 근데 네가 내 삶처럼 되어봐니? 라고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저에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분노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짜증나서 왜 이렇게 안 풀려서 왜 이렇게 답답해서 왜 이렇게 나는 돈에 짜쳐서 빚에 쪼달려서 살아갈까를 생각했던 적 분명히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짜증나라고 말하면 계속 짜증나는 일이 오늘 계속 생겨요, 여러분. 에너지를 바꿔야 됩니다. 재수 없어. 그러면 재수 없는 일 여러분들에게 당겨집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매 순간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반드시 남에게 돌아오면 좋겠는데 나에게 돌아와요. 그 감정은 그 감정의 주체에게 돌아옵니다. 그 감정의 주체에게 돌아옵니다. 결론, 그 감정의 주체에게 오늘 내 삶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상한 이 뉴에이지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 기능과 내 말이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부터 오늘 우리가 출발해야만 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 1시간의 시간의 운동은요, 하루에 단지 4%예요. 45분 동안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는 것은 하루에 3%라고 합니다. 30분 동안의 독서는 하루에 2%밖에 되지 않아요. 15분의 기도 또는 명상은 하루에 단 1%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루에 10%만 사용해도 우리의 인격과 정체성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하루에 10%의 시간 투입과 노력과 열정 투입이 하루 10%, 우리를 오늘의 엄태호와 오늘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보세요. 오늘의 엄태호와 내일의 엄태호, 365일 뒤의 엄태호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져요. 작년에 혹시 생각만 했는데 전혀 성장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를 투자 안 한 거예요. 돈도 투자도 안 하고 노력도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계좌에 돈이 불어납니까? 어떻게 원금이 이자를 받아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도 해줄 수 없어요. 복권이라도 사야 복권 당첨되게 해주든지, 네가 일이라도 해야 네가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주든지, 기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할 수 있는데 생각대로 꾸준히 안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와 성실히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운동도 안 해. 글쓰기도 안 해. 독서도 안 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발전적인 것을 위한 전문성 강화도 안 해. 근데 나아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닌가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일본에는요, 3대 경영의 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케하시 마스타 전기의 마스시타 구노스케가 있고, 그 다음에 혼다 자동차의 창업주 혼다 쇼이치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타계하신 교세라와 일본항공의 회장이었던 이나모리 가즈오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을 일컬어서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다. 그래서 이 3대 경영의 신을 미국에서 경영학이 태동한 미국에서도 이분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존경받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경영의 신들이다. 특히
이 이나모리 가주오는 단돈 3천만 원을 지인의 투자를 받아서, 아니, 그를 너무나, 그가 젊은 그의 도전이 너무나 기특해서 그에게 단돈 3천만 원을 기꺼이 투자해줬다. 지금은 3천만 원이지만 뭐 거의 뭐 30억 같은, 3억 같은 가치의 3천만 원이었겠죠. 그런 돈으로 이 교세라를 창업해서 전 세계 거의 한 70조 매출을 일으키고, 6만 명, 7만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그런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됐던 이나모리 가지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마스타 고노스케가 아무래도 그 일본 경영에서 그리고 일본 경제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타 전기에 이 마스타 고노스케의 특강을 들으러 간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얘기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런 큰 기업을 만들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를까? 나는 저 사람의 경우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강연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타는 그때 강연회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댐 경영을 해야 합니다. 댐 경영. 댐 경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해서 댐에 물을 가두듯이 필요할 때 물 가둬놔야 되고, 그때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위기를 타개해서 물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즉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본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기업 경영자들이 거의 뭐 몇천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강연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달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세 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는 네 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개의 통장을 여러분들이 수입이 들어오면 최소한 10%는 이 어떻게 마스터 통장에 돈이 쌓여 있게 해야 되고, 나머지 50%의 이 자원은 50% 내에서 빚을 갚아야만 됩니다. 빚을 다 갚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 생활을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40%의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지금 먹고 살고 마이너스인데 그럴 돈이 어딨어? 라는 마음이 지금 들죠? 솔직히 들잖아요. 그죠? 이 경영자들이 여러분들 감정처럼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 야, 우리도 당연히 돈 있으면 그러고 싶지. 그거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잖아. 좀 더 기술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 좀 해줘. 진짜 성공하는, 잘 사는 방법 좀, 부자 되는 방법 좀 기술적으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돈 되는 얘기, 뭐 어느 주식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줘.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스터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다음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부자 되고 싶어?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돈이, 현금이 내 통장에 쌓이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지금 제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 마스스타 얘기를 들은 그 수천 명의 경영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현장은 고소와 비웃음으로 넘쳐났습니다. 야, 일본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기껏 하는 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말이 그게 와닿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통장을 마이너스고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지금 매달 달달이 들어오는 대출금 원리금 상환하기도 바쁘고 돈 나가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10% 통장에 가둬놓고 이렇게 통장 세기를 준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부터 먹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부터 하고 마음 먹어야 돼요. 마스스타 고노스키가 한 이 얘기를 한 사람 경영자는 가슴에 와닿고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수천 명의 경영자들이 있었고 마스스타의 댐 경영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게 절대적인 경영의 비밀이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쪼달리지 않고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를 다 들었어요. 더 추가적인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의 기술 기법을 초월한 원론적인 망하지 않는 정말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경영자들은 비웃었고 안 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각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이 복음처럼 들렸던 거예요. 이 말이 그에게 복음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만의 경영 방식, 아메바 경영을 만듭니다. 아메바 경영은 채산제 경영인데요. 아메바라고 하는 소규모의 파트를 나눠서 그곳에서 각자 경영하게 만드는 파트입니다. 댐 경영에 경영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들어간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죠. 더 단순한 방법이면서. 결국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거는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뇌에 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제 얘기를 비웃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쉬우면 누가 다 부자한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0%를 자기 자신에게 쓰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0%도 자기 자신에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10%를 투자할 감정이 드십니까? 오늘 9월의 시작, 여러분들 우리 다시 10%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2부 운동부터 우리가 함께 출발해서 오늘 멋진 여러분들의 성장, 도전, 변화, 여러분들의 받은 삶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명강의 진행해 주신 저희 엄 대표님께 다들 감사의 말씀 한마디씩 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채팅으로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는 동안 오늘 운동할 거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늘 운동하실 준비물은, 매트예요, 매트. 매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 비치 타월이나 큰 비치 타월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은 일반 수건 2장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플랭크 운동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플랭크 운동을 하면 팔꿈치가 바닥에, 맨바닥에서 하신 팔꿈치가 매우 아프기 때문에 팔꿈치가 베이지 않도록 매트 같은 걸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어 관련된 운동들 위주로, 코어 위주로, 중체 위주로 운동을 다 진행할 생각이에요. 오늘 제대로 한번 코어에 자극을 한번 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2일차 맞나요? 거의 3분의 2가 이제 지났죠. 이제 3분의 1 정도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모두들 끝까지 다 힘을 내어서 잘 좋은 결과로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트가 어느 정도 다 깔리셨으면 오늘 운동 코어를 불태울 수 있는 오늘 운동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처음 하실 운동은 플랭크예요, 플랭크. 플랭크인데 조금 좁네요. 플랭크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무릎을 대고 하실 거예요. 무릎을 대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원래는 무릎을 떼죠. 무릎을 떼는 게 아니라 무릎을 바닥에 대고 플랭크를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들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자세를, 예, 무릎을 대고, 무릎을 바닥에 대어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댑니다. 자, 이 상태로 30초를 버틸 거예요. 30초를. 천천히 30초를 버텨봅니다. 어깨가 이때 이렇게 처져 있으면 어깨 다 상합니다. 어깨 쫙 밀어내거나 고개를 젖히거나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 손 쪽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기 손 쪽을. 그대로. 자, 10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로 하고 쉬고. 방금 이 매트에서 동작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면 의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의자에 팔꿈치를 대고, 이때는 무릎 대고 하지 마시고 의자를 활용하실 거면 의자에 대고 무릎을 펴고 무릎을 펴서 이렇게 실시하시면 돼요. 똑같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깨 쪽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지금같이 닐링 플랭크를 실시할 때 어깨가 막 배보다 어깨가 많이 아픈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어깨 근력은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아픈 걸 좀 참아가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대시고 실시하는 거예요. 플랭크를.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때 허리가 막 이렇게 꺾여 있거나, 잘 안 보이죠? 허리가 꺾여 있거나 또는 이렇게 둥그렇게 말린 상태에서 플랭크를 하시면 안 돼요. 척추의 중립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자세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배꼽을 등 쪽으로 싹 당겨 넣으세요. 그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15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하시고. 또 잠깐 쉬어주시고. 어깨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 천천히 팔꿈치를 펴서 또는 굽혀서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 천천히 돌려주시고, 천천히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요. 하면서 숨을 절대 참지 마시고 호흡을 계속 편안하게 유지하시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자극은 뭐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어깨 쪽에 자극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복부 쪽에서 뭔가 작은 자극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연결해서 또 한 세트 더 실시하겠습니다. 팔꿈치 대시고 무릎 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체간이 수평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밥상이에요. 밥상. 아시겠죠?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려 있다든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안 되겠죠? 스스로 자기의 등이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수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대로 버텨주시는 거예요. 호흡 천천히 하시면서 배꼽은 등 쪽으로 당기고 호흡은 계속 이어서 참지 말고 연결해서 해줍니다. 자, 10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라시고. 잠깐 쉬어주시고 또 어깨도 천천히 풀어주시고. 이거 한 세트만 더 할게요. 한 세트만 더. 복부 쪽의 자극을 잘 느껴주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불편하시더라도 이 동작을 격일로 한 세 번 정도, 격일로 한 세 번 정도만 오늘 한 것처럼 30초씩 4세트 정도를 격일로 한 세 번 정도만 하시면 어깨가 별로 안 아프실 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체력이랑
기본적인 근력들은 엄청 빨리 올라와요. 이것도 견디고 넘기시면 별게 아닌 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트. 다시 팔꿈치 바닥에 내시고, 무릎 대고, 어, 본인의 등이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허리가 굽지 않도록 그대로 수평을 유지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주시고, 호흡은 편안하게 계속 연결해 주시고, 어깨 처지지 않도록 어, 단단하게 밀어서 지지해 주시고, 그대로 연결해서 호흡해 주시고, 배에 복부 쪽의 자극을 잘 느끼셔야 돼요. 배를 그냥 바닥으로 쭉 처지게 두시면 안 돼요. 배꼽을 등 쪽으로 약간 당겨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고, 10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시고, 그 다음 동작 바로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동작은 바로 누우실 거예요.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양발을 적당히 몸 쪽으로 당겨 오시고요. 당겨 오시고 양손은 엄지 쪽이 천장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편안하게 벌려놓고 그 상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 자기의 어깨와 골반과 무릎이 대각선, 일직선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쳐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휘어도 안 돼요. 네, 그대로 일직선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발에선 발 앞쪽이 뜰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발바닥 전체 또는 뒤꿈치 쪽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다시 둘, 엉덩이에 집중하셔야 돼요. 허벅지 뒤에도 힘이 들어가실 거고,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셋 다 힘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스스로 엉덩이 쪽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배를 들어 올린다고 하시면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고, 골반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잠깐 또 쉬어주시고. 이제 지금 이 운동은, 그 코어 근육의 뒤쪽을 간접적으로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엉덩이에 우리가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셋, 들어 올리시고, 엉덩이에 집중하세요. 호흡 계속 연결해 주시고, 이때도 몸 위로 밀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발은 뒤꿈치 쪽으로 바닥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고 본인의 엉덩이도 한번 꾹 눌러보면서 힘이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잠깐 호흡하시고 다시 셋 들어 올려서 유지합니다. 10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넷, 8개 할 거예요. 8개 총. 10초씩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엉덩이의 자극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다시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여섯, 하나, 엉덩이에 집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자, 2개 나왔어요. 2개. 2개. 다시
들어 올리시고. 일곱. 자, 이때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넣으려고 해주셔야 허리에 힘이 좀 덜 들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천천히 호흡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시고. 버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내린 상태에서 한쪽 무릎씩 몸 쪽으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지그시 당겨주시고, 반대쪽도 당겨주시고. 다시 반대쪽 한 번씩 더. 다시 반대쪽. 그러면 양쪽 무릎을 다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몸을 약간 둥그렇게 만다는 느낌으로 한번 당겨주시고.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풀었다가 당겨주시고 허리 쪽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렇게 잘하시고. 처음 했던 플랭크 동작은 코어의 전면부를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한, 집중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동작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지금 하신 브릿지라는 운동은 엉덩이라든지 기립근 또는 다혈근 같은 코어의 뒤쪽을 좀 강화시키는 동작이었죠. 이번에는 코어의 측면부를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천천히 잘 따라해 봅시다. 어, 마찬가지로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로 옆으로 이렇게 누운 자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팔꿈치로. 자, 이 상태에서 무릎과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무릎과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이 옆구리 골반을 바닥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딱 서 있는 자세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처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올리셔도 안 되겠죠. 그대로 들어 올린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고개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도 측면으로 그대로 서 있는 자세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발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뻗고만 있는 거지. 밑에 있는 발 쪽에 체중이 다 가 계셔야 아래쪽 옆구리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팔꿈치는 불편하시면 이렇게 이동시켜서 가장 편한 위치를 찾으세요. 자, 옆구리 5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천천히 내릴게요. 이거는 한쪽씩 지지를 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바로 반대쪽으로 약간 뒤돌아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연결해서 돌려서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래야 어깨가 좀 덜 아프실 테니까. 자, 위에 있는 발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밑에 있는 쪽 무릎과 팔꿈치로 옆구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세 조정을 조금 해주시고 그대로 버티시는 겁니다. 이건 20초씩 버텨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흡 계속 하시고 배꼽 등 쪽으로 계속 당기시고 배꼽 당기시고 옆구리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최대한 잘 느껴주셔야 돼요. 위에 있는 발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쪽으로 지지해 주시고 3초 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주시고 그대로 연결해서 또 반대쪽으로 바로 연결할게요. 이건 한쪽씩 지지하기 때문에 어깨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깨를 강화시킨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쪽 발, 무릎과 위쪽 팔꿈치를 가지고 옆구리를, 체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 올리시고 버텨줍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그대로 또 반대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천천히 그대로 들어 올리세요. 둘, 셋, 넷, 다섯. 본인 옆구리 쪽 만져가면서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면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호흡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10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자, 마지막 세트. 한쪽씩 마지막 한 세트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플랭크 했듯이 바닥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그 의자를 활용해서 하실 때는 팔꿈치 옆으로 대시고 발을 앞뒤로 벌리는 거예요. 앞뒤로. 앞뒤로. 발을 앞뒤로. 발을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벌려놓는 거예요. 옆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의자를 활용해서 매트에 가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다시 팔꿈치, 그다음 아래쪽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자, 마지막 반대쪽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고. 자, 어깨 한번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다들 어깨 풀어주시고. 오늘 했던 그 코어 운동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운동이에요. 엄청 안전하게 코어 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니까 집에서도 천천히 시간이나 강도를 좀 줄여서 세트를 줄여서 많이 실시해 주시면 코어를 강화시키기에 굉장히 안전하고 좋습니다. 열심히 좀 따라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